됩니다. 그러니까 숨과 기운과 숨을 마시면서 방사하는 것이 대체로 좋은 거다. 이것만 알아두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숨을 들어 마시는 게 무슨 호흡? 음호흡과 양호흡 중에서 마시는 게? 예. 마시는 건 양호흡. 난 반대로 생각합니다. 마시는 거는 음호흡이, 내쉬는 거는 양호흡이. 우리 태권도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야 내쉬면서 지르잖아요. 힘을 밖으로 퍼져낼 때는 반드시 내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훅 들어마시면서 손 나갑니까? 안 나오잖아요. 거꾸로 마시면 말씀하시면 그죠? 격파하면서 이러지 그냥 이럽니까? 반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숨을 마시면서 할 때 기운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반대하잖아요. 들어 마시면서 하는 거, 기운을 끌어 들어오는 거를 반대로 내뻗잖아요. 맞나요? 이제 운기법은 제가 그만 안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맞나요? 이건 꼭 인식을 시키고 가야 될 부분이라서. 어떻습니까? 그럼 책에 그거 할 때 그죠? 처음부터 어떤 숨 쉬는 방법을 설명해 줬으면은 좀 쉽게 배울 거 아닙니까? 근데 끝부분만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있으니까. 어느 책에? 조설의 공서를 보니까 당시 할 때 숨을 이제 들이킨다.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기존에 어떤 하기 전에 어떤 숨 쉬는 법을. 자, 옛날에 문과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130건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문과 시험의 기본 조건이야.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한 150파운드 될 거야, 이게. 여러분 150파운드 땡겨냅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땡겼을까? 그는 출세를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리고 아마 운기법도 했을 거로 압니다. 그런데 이 책이 써진 게 1916년. 1916년 그 책을 하나 해가지고 출판하려면 돈이 얼마나 든지 알아요? 그 당시에 종이값이 엄청 비쌉니다. 자, 우리가 보전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중국의 보전. 그게 청나라 때, 어느 왕제 때 태자가, 제일 맞이가 그 중앙사고를 만들어. 그때 돈 엄청 쓰는 거예요. 종이값이. 봐요? 바이블. 지금 이제 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바이블. 지금은 호리 바이블 같은 거, 바이블 그거 돈 얼마인가? 언제부터? 구텐베르그가 인쇄소를 만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게 퍼지기 시작해요, 민간에. 그럼 민간에 이것이 퍼지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수사들은 전유물이었어.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어. 그것이 민간이 보니까 이거 안 통해도 되겠다, 이거. 깨친다는 거예요. 그때 종이도 같이 나오고. 그러면 그 바이블을 하나를 만드는데 양피가 몇 장이 필요하냐? 3,000장이에요. 수사들이 앉아가지고 양피 3,000장을 바이블을 다 쓰는 거야. 필사를 해가지고. 그 노력과 시간, 돈이 얼마나 들어? 그러면 1910년대 조선의 공수는 책이 이만한데 요 지면밖에 할애를 못해. 그럼 중국에서도 그 당시에 중국에도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뭘 했냐면 죽편을 썼어. 자, 이렇게 썼어. 그래서 이 죽편을 썼기 때문에
자, 남아수도 오우스란 말이 나와. 다섯 수리의 남자로 태어나서 모름지기 다섯 수리의 책은 읽어야 한다 이 뜻이야. 그런데 요즘 책으로 다섯 수리 같으면 우리 1톤차로 해서 1톤차 5개 같으면 어마어마한 양이야. 하지만 이 당시의 책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 무슨 자죠? 책이잖아요. 그럼 1910년대 지금 이걸 가지고 내가 10시간 강의하는 걸 가지고 책을 쓰면 책 2-3권이 나와요. 하지만 인쇄를 그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지면이 그렇게 하려야 합니다. 그래서 노사와 숙무에게 물어서 요약해가 한 게 요거야. 그걸 후세 사람들이 그때를 전부 되돌려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전을 볼 때는 주라는 게 있어, 주. 주는 이 사서성경이든 뭐 도덕경이든 이 주는 그 당시에 많이 쓰지를 못하고 요약해 놓고 추가해 놓은 거를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런 측면에서 했을 거다. 그래서 주를 하는 거야. 그러나 요즘 같은 그럴 필요가 없어. 내 있는 다 적으면 돼. 뭐 종이 사겠다가 나는 이제 인터넷 몰래가 일일이 필기로 쓰는데 두드리 되대? 그럼 내 할 수 있는 걸 그대로 할 수 있어. 말은 생각을 못 따라가고 글은 말을 못 따라가.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축약해서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 그럼 호흡. 여기까지 하려면 호흡이라는 지면은 엄청 필요해. 그거 다 설명이야. 이해됐어? 오케이? 이해갑니다. 몇 장도 넘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는 발시할 때 어떤 호흡을 들이키라는 거지. 이거는 고무할 때부터 이렇게 하고 솔직히 몇 구절만 더 들어가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운기법을 가리키라는 게 아니고 운기법을 모르면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해. 아니 이게 숨을 들이키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얼마큼 들이켜라. 충분하게 들이켜라. 자, 여기서는 내가 아까 전제 조건도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 그러면 그 당시라고 해서 또 교본대로만 다 했을까? 아니야. 사람은 교본 해놓고 요리 가라 하면 똑바로 다 안 가. 그 중에 이제 이따 보면 깍지 보면 그런 게 또 나와. 어떤 사람은 그거 삐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마차도 가고 60%만 마차가면 60%는 뭐야? 민주주의사에서 정론이야. 그런데 이 부분은 눈 밝은 사람만 찾는 거야. 눈 안 밝은 사람 못 찾지. 방법 없지 뭐. 근데 여러분들은 행운하지. 그래도 그런 거 있다고 기나로 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 턱끝. 자, 턱끝은 턱끝은 중머리와 가까이 밑에 중머리가 돼요. 중머리. 이렇게 여기입니다. 중머리. 여기가 축이죠. 어깨 축지. 축. 중머리가 가까이 묻대. 혹시 들리거나 돌거나 하면 우똥이 벗어진다. 흉실을 얘기합니다. 벗어지면. 살이 바로 빠지지 못하니 이 병을 고치는 법은 다다. 아까 마늘 다쳤었죠? 다다 목덜미를 늘리면서 턱을 묻으면 저절로 중머리가 가까이 묻습니다. 자, 화를 채우는 사람들은 묻을 수가 없어요. 화를 채우고 이렇게 서면 여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밀린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돌아와요. 흉을 딱 하면 여기 돌아요. 속에서. 자유롭게. 그래야 편안해져요. 근데 밀고 있으면
아무리 가고 싶고. 그건 돌죠? 그 다음, 촉을 보는데, 촉이 표부터 내려갔어. 거기 버터 들면 됩니다. 들면 같이 올라가요. 짧아지는 게 길어져요. 그러면 들리는 거예요. 그죠? 또 뭐였더라? 그래, 우똥이 벗어지고 살이 바로 못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 것은 바다의 먹거리를 늘리면서 묻으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흉을 만들어주라. 혹시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자, 숨김없이 얘기하세요. 뒤에 이 뼈, 이거 무슨 뼈죠, 이거? 견갑골. 여기 견갑골을 이렇게 붙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네? 그래 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교본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CD도 나와 있고 대부분에서. 아, 대웅에서? 예, 예산에 이재용이가 칼칼 뽑고 이래 다 해놨어요. 제일 그 조그만한 게 이거. 자,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시험을 해보세요. 견갑골 붙인 상태에서 팔을 한번 뻗어보세요. 뻗깁니까? 자, 뻗깁니까? 여러분, 안 뻗기죠? 힘을 쓸 수가 없어. 근데 풀고 한번 뻗어봐요. 쭉. 되죠? 마지막에 힘을 다 썼을 때는 그럼 어떤 행동입니까? 생각보다 안 붙습니다. 마지막에 힘 썼을 때는 흉 실현한 사람은 이게 돼. 그걸 대부분 교본에서는 마지막에 힘을 써가지고 견갑골을 붙여라. 그렇게 흉실하면 벗어진다 그랬잖아. 지금 내가 지지를 하고 있어. 흉실에서 벗어진 데다가 더 벗어지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좀 무리한 표현인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좁아져. 아까 오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저 견갑골 그 안에 능행근이라고 삼각형은 제일 안쪽에 있는 근육이 상체 모든 그 근육을 다 감당을 한다고 해요. 옛날 사부님 말씀하신 배려 영화에 마차가 빠졌을 때 등을 내가 이래 미는 등이 제일 크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힘이 다 나온다라고 잘 쏘는 그 의사가 해부학을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천상 어쩔 수 없이 운기법을 설명할 수 없는데 운기법을 하면요 8가지 기경팔맥인데 기경팔맥은 한의사들도 못 잡는 맥입니다. 자, 동맥, 인맥, 그 임동맥이죠. 우리에게 가장 기본되는 맥. 그 다음에 이 대맥이에요. 저 소장 쪽으로 있는 옆으로 되어 있는 맥. 이거 저 기름기 속에 들어있어요. 이 맥. 그 다음 충맥. 손으로. 충맥. 여기서부터 심장을 향해서 올라가는 맥이 들어있어요. 충맥. 충맥이 발달한 사람들이 영능력이 참 발달해요. 그 다음에 팔로 오는 유맥이. 유맥의 흐름이 대맥을 통해서 이리 올라와요. 이리. 올라와서 견갑골을 해서 밖으로 흘러요. 이거 양유맥이라고 해요. 그랬다가 음유맥으로 다시 끌어들어요. 그 다음 밑은 교맥이에요. 양교맥을 할 때 여기서부터 이래 흘러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또 올라올 때 이래 올라옵니다. 그러면 견갑골에 있는 그 안쪽 근육에서 이리 힘이 가는 거예요. 이리. 이걸 기운을 가지고 안 먹으니까 가들은 그걸 할 능력이 없으니까 모양을 모양과 뭔가 힘을 써야 했다는 생각은 꽉 잡혀있고 모양을 하는데 그 틀. 자, 우리 무술했습니다. 내공만 충분하면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이거 하면 쑥쑥 나가는데 내공이 안 되기 때문에 외공을 가지고 내공이 따라가듯이 만든다. 만약에 내공이 충만해가지고 파워가 100kg 정도 나가면요. 이거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100kg 안 되니까 외공을 가지고 자꾸 기운을 보내가 100kg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양유백이 흘러가는데 거기 들어있다. 거기 거쳐서 이래 온다. 그래, 그 내동을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외국어가 만들어가야 억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범하는 게 흉신을 만든다. 자, 이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넘어가자 이런데 또 맞다. 자, 턱것은 목덜미. 목덜미는 항상 핑핑하게 내릴 것이요. 오므리거나 구부리지 말라. 자, 여러분들, 목덜미를 핑핑한 내리라 그랬어요. 구부리는 건 이걸 구부리는 거죠. 오므리는 거는 어깨가 올라오면 오므리는 거죠. 자라목처럼, 그죠? 여러분들이 잘 오므려요. 언제? 활을 배울 때 활을 이래 들면서 팔만 올라가지 말고 이거까지 올라가면 이게 오므는 거예요. 오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땡겨가지고 이걸 풀어내줘야 되는데 이걸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오므린 채로 이래. 그래서 이 중벌이는 항상 편히 풀린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 이렇게 올라서 쫙 뻗어줘야 되는데 오므리거나 구부리지 말라. 시간이 자꾸 너무 많이 가는데 오늘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82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35페이지. 아, 이거 82페이지. 자, 그러면은 일단 6분만 쉬고 50분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거두어지고 이걸 슬쩍 덮어줘요. 그러면 딱 잡혀요. 근데 여기는 또 하나 조건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활의 줌이 너무 크다. 내 손가락이 잡을 수 없도록 큰 걸 지니까 이게 안 잡혀요. 전에 옥천 대동전 가니까 그 군대에 누가 와가지고 뭐고 저기 부대 변대령 있던데. 예, 대장님. 그 무슨 얘기고? 대공령. 계룡령 사원대. 지금 여기가 이만해. 이만큼 나왔어. 왜 그러냐 하니 내가 키가 짧아가 이러지만 많이 밀 것 같다고. 많이 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딱 잡. 그 잡는 방법이 자 흘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흘려 할까요? 자, 보세요. 활이 이렇게 두면 흘려지잖아요. 흘려놨잖아요. 손가락 열어보면 요대로 딱 요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걷어쳐가지고 딱 덮으면 요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렇게 집니다. 이것도 같아요. 같은 게 각도가 똑같아요. 자, 이랬을 땐 먼저 잡아놓고 딱 잡으세요. 근데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생명선을. 생명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를 딱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배울 때 뭐, 어떻게 배웠냐면, 반바닥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바닥으로 했죠? 보세요. 반바닥을 기준으로 이래 딱 잡으면은, 활을 들고, 자, 활을 쏠 때 이래 됐어요. 삐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활 쏠 때 이래 쏩니까? 이래 쏘잖아요. 화살의 각도가 이리 가야 되죠. 근데 화살이 이리 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하삼질을 꽉 힘을 주니까 비틀어지는 거예요. 너무 빅 돌아요. 자, 그러면 정작 힘은 이리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힘을 주고 이게 두 끝으로 활을 쏘고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바닥과 등 힘으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읽은 사람이 반바닥 등 힘 하니까 반바닥만 기어가고 등 힘을 빼먹은 거예요. 보세요. 반바닥으로 하면은 손이 꺾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 손을 그냥 펴세요. 편 채로 요렇게 각도를 잡아요. 그대로 잡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도 요 각도 아니에요. 두 손가락 들어가면 됩니다. 돌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팔을 쏘을 때 돌리는 자세 같으면 이렇게 잡아요. 근데 문제는 온바닥이 타고 가는 순간에 이 팔은 내가 아닙니다. 다 때려요. 피가 빨갛게 나도록. 그때 요령이 있죠. 요래 해놓고 온바닥만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빼내면 틈이 생기죠. 대개 보면 온바닥까지 도는 사람이 거의 두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처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맞으니까 반마다를 하라. 이러면 안 맞아요. 이리 놓고는 활 쏠 때는 이리 돌리면 안 돌아가려고 꽉 힘을 주고 있다 놓으면 팅팅. 그래서 반바닥과 등임입니다. 등임이 같이 밀려야 됩니다. 그럼 등임은 어떻게 됩니까? 등임은 여기 등임입니다. 이 등임을 밀 때는 스트레이트처럼 잡아줘야 등임이 나갑니다. 잽으로 쓰면 잽은 요 힘이요. 뼈마디에서 뼈마디를 딱. 그러면서 아차 하면 여기 힘이 들어가요. 근데 등 힘으로 해서 하삼지까지 딱 요래 밀려 들어가면 그대로 이 힘이 쭉 뻗어요. 쏘고 나서 제가 적었죠. 반작용에 의해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근데 뼈마다리를 쓰게 되면 아무리 작용시켜도 반작용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거의 충격을 이때 받습니다. 빵! 왜? 작은 충격이라도 약간 밀려나가듯이 가져야 되는데 그럼 충격이 밖으로 흡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편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딱 해가지고 딱 고쳐놓고 탁 놓으면 편이 때렸다가 이 작용이 다시 거꾸로 와요. 반탄력이. 그때는 여기 하면 여기 엘보가 탁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걸 이렇게 붙이고 쏘는 사람이 거의 다 그래요. 이걸 풀어줘야 마지막에 나가잖아요. 미시하지만 힘이 옆으로 빠져나가야 내 몸에 충격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해봐봐요. 그래서 활을 칠 때 항상 하삼지를 걷어치십니다. 밀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막 찌는 사람들. 그러니까 걷어쳐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요 부분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막 찌면 이런 형태가 돼요. 틀리죠? 막 찌고 활을 딱 했을 때 봅시다. 왜 됩니까? 직선으로 서 있죠. 직선으로 서서 이 힘이 이래는 못 뻗어요. 이래 밀고 보면 상이 먼저 딱 떨어집니다. 꺾이면서. 그럼 어떤 현상이면 살이 쭉 가다 탁 떨어져요. 아구 짚. 그러면 40을 가지고 충분히 보낼 활을 아구를 짚어버리면 40한3 정도 돼야 거리. 아주 낭비적이에요. 옛날에 택시기사가 신호등 앞에 가서 브레이크 빡 잡잖아요. 그거 하루만 모아도 기름 엄청 많이 납니다. 똑같아요. 힘의 낭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막 찌고 서면은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요. 그런데 하삼지를 걷어쳐지고 활을 딱 보세요. 왜 됩니까? 하가 많이 갔죠. 땡기면 하가 더 굽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굽으면 활 자체가 성능이 왜 되냐면 약간 길면서도 강합니다. 이 강한 거를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많이 굽혔으니까 밸런스가 딱 맞으죠. 그런데 이 세고 이런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세니까 딱 순간적으로 꺾어져요. 그러니까 손이 꺾이면서 순간적으로 움직입니다. 흘려 걷어쳐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밤바닥 같은 힘이 같이 밀리고, 그 다음에 범하기가 다 물리고 옵니다. 다 물리는 게 아니고, 다 물어 있고,
범하기는 여기가 범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막 찌면은 이 범하기가 뜰 리가 없죠. 그죠? 흘려 걷어쳐지게 되면은 이 힘이 약간만 부실하면 떠버려. 요거 범하기죠. 담으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질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죠. 흘려 걷어쳐지니까 이 힘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떠 있는 걸 걱정을 하고 지금 서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범하기가 다물리고 북전은 높고 음지가라는 낮아야 하나니 보세요. 북전은 여기가 북전이에요. 흘려 걷어쳐지면 자연스럽게 북전은 높고 음지가 낮아요. 막지만 왜 됩니까? 반대 현상이죠. 북전이 낮고 음지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힘을 써서 팍 꺾여요. 자, 흘려 걷어쳐지면 딱 요래 됩니다.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기로는 중손의 검지손 전체 두째 마디가 북전이라고 해요. 어느 날 사전을 찾아보니까 팔 분통을 잡는 엄지손가락의 첫째 두째 마디라고 해요. 그게 어느 말인지 그건 말이에요. 엄지손가락에 둘째, 셋째 마디라고 했는지 몰라도 첫째 두째 마디라고 해요. 엄지손? 네, 엄지손가락. 그런데 조선의 공술 제일 뒤에 보면 신체 용어의 사전이 쫙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십지라고 나옵니다. 조선의 공술 책을 내가 안 가져왔어. 그걸 증명을 못 하겠는데 조선의 공술 원본의 뒤편에 보면은 신체 용어도 나오고 그것도 나와요. 거기에서 북전이 나와요. 그 북전은 십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전은 뭘 한지 모르고 조선의 공술을 썼는 사람이 이렇게 써놓고 뒤에다가 전부 용어 해설을 했는데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난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안 맞는 게 그 다음 가서 나온 게 뭐다? 우다기가 밀리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이게 높으면 우다구가 밀려요. 짚힌다 그랬죠? 이게 높으면 우다구가 안 밀려요. 그 뒷말하고 연결해보자. 딱 그것만 띄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도 해석될 수가 있겠지만 뒤를 연결하면 그게 아니라. 만일에 삼지가 풀리고 삼지라는 건 하삼지 얘기입니다. 삼지. 이 하삼지가 힘이 없고 우다기가 밀리거나 같은 손 중에도 이 힘은 빠졌고 이게 밀리면 꺾인다 그랬죠. 꺾이면 살이 덜 나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사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을 앞뒤를 연결해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줌손을 들이켜지고 자 줌손이 만일에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등 힘이 꺾인 것을 이르되 흙바퀴 줌이라 하는 것이니 이러한 줌은 매양 들 맞춰서 자 들 맞추는다는 뜻은 들이 맞춘다는 뜻입니다. 어디 현이 안쪽으로 떨어져 안쪽으로 떨어졌어. 활을 냉기는 패가 많다니. 자 냉긴다 그러니까 살을 덜 땡기는 게 아니고 넘군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공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틀면 똑같은 효과가 나요. 현이 떨어져 여기로 떨어져요. 안쪽으로